네, 오늘은 이제 3점짜리 액체 고체 단원의 3점짜리 문제를 풀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없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그냥 제가 이걸 풀면서 어떻게 하면 생각의 확장이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나? 아, 저 사람은 이런 시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겠구나. 예, 저라는 한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떠한 한 문제를 바라볼 때 시선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도 바라보네? 라는 시선을 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네, 수능 3점짜리 테스트고, 이 난이도가 뭐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또 풀어볼게요.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를 주었고, 세 학생의 대화이다. 뭐 이런 문제 형식이 자주 나오네요. 보면 이렇게 세 개의 탄소에 수소만 결합된 탄화수소 분자가 나오고 있고, 탄소 3개에 수소가 8개니까 뭐 이런 거를 뭐 프로페인, 프로판, 그냥 보통 옛날 말로는 프로판이라고 하죠. 프로판이라고 하고, 여기는 지금 탄소 2개 OH니까 요거는 에탄올이라고 하고, 소독할 때 우리 많이 쓰는 거죠. 에탄올이라고 하고. 그냥 상식으로 알면 얘 프로판은 프로판 가스, 프로판 가스, 상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프로판 가스, 프로판 가스 이러잖아요. 프로판 가스. 에탄올 뭐예요? 소독하니까 액체로 되어 있죠, 액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는 뭐 지금 C 이렇게 탄소 결합돼 있고, 산소가 이렇게 결합돼 있는 어떠한 이제 카보닐기를 가지고 있는, 뭐 이름 몰라도 돼요. 이게 카보닐인지 뭔지. 그냥 이렇게 탄소에 산소 이렇게 걸쳐져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기준 끓는 점을 줬잖아요. 기준 끓는 점이 뭐였어요? 1atm이 되는 끓는 점이죠. 1atm이. 그럼 뭐 그냥 이렇게 그려요. 1atm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기준 끓는 점이 1atm 그리고 기준 끓는 점이 78인 거, 78, 그리고 50인 거, 여기 50, 요게 지금 요게 지금 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요 가스 기체여야 되잖아요. 끓는 점 상온이 몇 도예요? 상온이 25도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25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5도에서도 가스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 가는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고, 뭐 25도 여기에서 1atm인 상황에서 이미 기체여야겠죠. 네, 1atm.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압 1atm 25도에서 이미 기체 상태여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 아래에 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를 그리라고 한다면 나는 가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가 가. 이렇게까지 분석이 끝났어야 돼요. 문제를 읽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여기 빠바박 이렇게 바로 3초 만에. 그래서 기준 끓는 점 기억은 50보다 커. 아이고, 50보다 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냐면 여기는 지금 기억은 분산력만 작용하죠. 분산력. 쌍근자 모멘트가 없어요. 얘는 쌍근자 모멘트가 있죠. 왜냐면은 탄소보다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딸려가니까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쌍근자 모멘트가 있다, 없다, 그리고 여기 수소 결합이 있다, 이렇게 해서 뭐 가장 인력이 세다 1번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 1등, 2등, 3등 이렇게 그려도 되고. 하지만 기준 끓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요 두 개는 지금 거의 정확한 거죠. 이 나다 그래프는
50도, 78도. 근데 이제 여기 기억만 지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상으로 그린 거고요. 얘 지금 두 개는 정확해요. 나다는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액체 상태의 액체 상태의 여기 액체 상태의 가는 분자 사이에 분산력이 작용한다. 분산력은 다 있다고 했죠. 분산력은 다 있는 거예요. 무극성이든 극성이든 다 있는 거니까 B는 맞고 A는 틀렸고, 그럼 C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서 답 고르면 돼요. 기준 끓는 점이 기준 끓는 점이 나가 다보다 높은 주된 이유는 수소결합, 아까 수소결합의 유무라고 했죠. 산소 옆에 수소가 달려 있어서 전자가 많이 치우치게 된다. 이것도 옳은 설명. 4번이네요. 오히려 문제를 낸다면, 오히려 좀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이 그래프를 주는 거죠. 어떻게 주냐? 요 그림 주고 이 그래프를 준다고요. 이 그래프 줘서 어떻게 해요? 보기를 바꿔요. 보기를 바꿔요. 어떤 보기를 바꿔요? 나 이걸 바꾸던지. 그렇죠. 이거 바꿀 수 있죠. 가나다, 응. 가나다 뭐 나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그래프를 막 바꾸고, 이 그래프도 이 사이에 넣거나 할 수 있고, 아니면 1 ATM 기준을 줬을 때 가의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뭐 아래로 내린다. 25도씨에서.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이 자료를 보고. 왜냐? 기체인 거. 프로페인 가스가 기체인 거를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요거를 지금 기체라고 단정지어서 그래프 위로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조건에서 지금 뭐 기체, 액체, 고체 이런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가의 그래프가 이 상온에서 뭐 지금 이 현실의 온도에서 1atm에서 위로 올라간다. 이거는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위로 올리는 거지, 사실 아래 있을지 위에 있을지는 이 자료만 가지고 해석이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순서의 배열로 뭐 보기의 구성을 만든다고 했을 때, 뭐 가나다, 가다나, 요게 정답이죠. 가다나가 정답인데, 뭐 나가다, 나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나가, 뭐 어차피 보기가 5개 이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를 조합해서 뭐 그래프 어떤 게 이제 옳은 뭐 그래프냐라고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그래프를 주고 역으로 이 물질 찾기를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뭐 다양한 문제 형식은, 여러 가지 문제 형식이 존재하겠죠. 어쨌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좀 중요해 보여요, 문제 풀 때. 요 정도 1번은 이렇게 해서 풀이를 마치고, 죄송합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비열과 끓는 점. 이거 비열과 끓는 점 나오면, 끓는 점은 어쨌든 물이 끓기 위한 온도에서 상태 변화니까 이렇게 이제 열량이 이제 흡수한 열량을 상태 변화에 쓰는 거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없어야 되고, 비열은 온도 변화에 대한 이제 기울기가 이제 가파르지 않아야 비열이 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비열, 물보다 A보다 물이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물의 비열이 더 이렇게 이렇게 완만해야 된다. 기준 끓는 점, 물이 더 끓는 점이 높아야 한다. 이거를 이제 보고, 뭐 비열부터 보면 되죠. 비열부터 가장 확실한 걸 찾으면, 물이 더 가파르면 안 돼요. 물이 더 가파르면 안 돼요. 물이 더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물이 더 위에 있는 건 이제 물이 더 위에 있는 건 이제 없죠.
비열로 측정해서 지금 요 2번, 4번은 제거를 한 겁니다. 기울기로 기울기 큰 거. 기준 끓는 점은 물이 더 높대요. A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끓는 점이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답은 3번만 남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시고, 이제 그래프를 주지 않아. 이번 문제는 그래프를 줬는데 요 그래프를 주지 않고 물질 A, B, C에 대한 자료를 준 거예요. 기준 끓는 점은 A가 B보다 크다. 그럼 A가 B보다 크면 기준 끓는 점 1atm에서 A가 크다고 했으니까 인력은 지금 뭐예요? A가 더 큰 거죠. 인력은 A가 B보다 더 크다. 그래프에서 그리면은 기준 끓는 점은 요 이렇게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아까 2번을 좀 활용하면 온도가 더 높은 거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대충 그린 거예요. 온도를. 이거 길이는 무시하세요. C 기준 끓는 점은 T0도이다. 그럼 지금 요런 문제를 제가 딱 보니까 온도에 따른 증기압 곡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이거 뭔가 증기압 곡선, 온도에 따른 증기압 곡선으로 비교를 문제를 해서 풀어야겠구나 라는 힌트를 얻어서 온도 주고 증기압 Y축 나타내고 기준 끓는 점은 A가 높으니까 1atm을 여기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A면 여기가 이제 B가 되겠죠. 그리고 C의 기준 끓는 점은 T인데 어떤 C가 어느 쪽에 있을지 모르니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고 T도에서 1atm의 A 안전화상은 액체, T도에서 1atm의 A의 안정한 상은 액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액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액체이려면 위에 있어야 되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 점이 A의 상태가 액체여야 되니까 1atm이 여기 지금 액체인 구간, A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액체인 구간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될 수 있겠죠. 액체가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T는 분명히 지금 이 라인에 있어야 돼요. 이 라인에 이 그래프 위에가 액체고 이 그래프 밑에가 기체잖아요. 그러니까 T는 지금 A의 끓는 점 이거보다 더 왼쪽에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A와 B의 안정성은 서로 다르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T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냐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A가 지금 액체라고 했으니까 B는 기체여야 된다고요. B는 기체면 B가 기체이려면 B 그래프 이 그래프 아래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B 그래프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요 라인에.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A는 액체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고 B는 서로 다르니까 기체여야 되니까 그래프 아래에 여기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 T의 온도는 이 사이에 T가 있겠다. T가 이 사이에 있고, 끓는 점은 이제 기준 끓는 점은 이제 1atm에서 C가 이렇게 되니까 C는 여기 사이에 있겠네요. 그래프가 C. 그럼 인력을 크기를 비교하면 A, C, B 이렇게 되겠네요. 네.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봤죠.
그래서 요거 아냐, 이거를 찾아낼 수 있냐가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죠. A의 기준 끓는 점은 T도보다 높다. A의 기준 끓는 점은 T도보다 높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분자 사이의 인력은 이렇게 되냐? 아니죠. C에서 B죠. C에서 B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기준 끓는 점에 대소 비교를 해라. 그럼 A보다 C가 크고 C보다 B가 아니가 A가 C보다 크고 C가 B보다 크다. 요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요 말을 요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T도일 때 T 여기 가정했죠. 여기 T도 어디에 있을 거예요. 여기 중에 1ATM에서 B의 안정상 기체다. 여기서 서로 상은 다르다고 했으니까 기체 가정하고 때려서 가정했잖아요. 액체니까 무조건 기체여야 된다. 무조건 기체. 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줬는지 제가 잠깐 생각해 봤거든요. 왜 조용했냐면 왜 서로 다르다는 걸 줬을까? 그럼 만약에 서로 같다면 여러분 서로 같다면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인데 한 문제를 풀어도 왜 두 문제를 푼 것 같은 효과, 왜 두 문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난 100문제를 풀었어, 200문제를 풀었어 이게 중요하긴 한데 뭐 똑같이 물어보는 거를 200문제 풀면 사실 얻어갈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같은 문제를 풀어도 내가 왜 이거 문제가 왜 서로 다른을 줬지? 이거 왜 서로 다른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서로 같은을 주면 어떨까? 서로 같은이면 서로 같은이면 그럼 A도 액체고 B도 액체이면 T에서 액체라고? 그럼 서로의 그래프의 위에 있어야겠네. 아, 서로 그래프의 위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아까 정한 그 범위가 여기였는데 이 부분이었는데 어디로 바뀌어요? 어디로 어디로 바뀌어? 이 부분으로 바뀌죠. 이 부분으로. 왜냐? B의 그래프에서도 위에 있어야 되고 A의 그래프에서도 위에 있어야 되니까 공통 영역이 여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T의 온도는 아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바뀔 거고, 그렇죠. 그러면 C는 여 부분에 있을 거고 인력의 크기는 이렇게 바뀌겠죠. A, B, C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가 서로 같은으로만 바뀌어도 A, B, C가 되고, 네. 문제의 그 답은 어떻게 되냐? 기억은 같은으로 바꾸고 문제를 풀면 기억은 맞고 니은은 맞고 디귿은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나중에 이 같은이라고 나온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제가 같이 풀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도 문제 하나 이렇게 3점짜리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좀 이렇게 이거 왜 다른 으로 줬을까? 같은 으로 주면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아까 푼 거대로 하면 기체는 맞는 거였고 이거 문제 조건에서는 이거니까 니은 틀리고 기억 맞고 기억 디귿. 네. 답을 풀고 딴소리를 해야겠네요. 근데 갑자기 요게 다른이 왜 하필이면 다른으로 줬지? 같으면 어떠지? 이게 생각나가지고 한번 다른 딴소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우고 탐구 활동이다. 뭐 오랜만에 뭐 탐구 활동이 나왔네요. 열심히 실험을 했나봐요. 25도씨에서
물은 에탄올보다 표면 장력이 크다. 표면 장력이 크다. 더 동글동글해야 된다. 그럼 어떤 게 물이에요? 얘가 물이죠. 가가 물이고, 나가 에탄올일 거예요. 물, 에탄올. 아그리판 위에 같은 물에 물과 에탄올을 떨어뜨리고 액체 방울의 모양을 강조한다. 클립의 수를 잰다. 이렇게 나오고 클립의 수 이렇게 어떤 게 더 표면 장력이 세냐? 클립의 수는 당연히 물이 더 많았겠죠. 왜냐? 표면 장력이 강하니까. 이럴 때 문제를 풀어보면 가는 물이다. 물 맞죠? A, B 크기는 A가 더 크다. 소금쟁이가 물을 떠나갈 수 있는 이유는 표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있죠. 5번. 요거는 뭐 그냥 자료만 어렵게 준 거고 뭐 해석은 물에서 해석은 그냥 암기 어떤 그냥 그런 풀이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에서 끝나는 거였네요. 더 동글동글 더 많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은 5번. 아유, 제가 이제 외우라는 거 나왔죠. 이렇게 낚싯바늘 외우라는 거. 요거 큰 거니까 이제 사도시에서 큰 거니까 밀도. 부피가 가장 작아야 되니까 사도시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래프가 부피죠. 부피를 주고 있죠. 부피. 문제 이거 안 읽어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요거를 주니까 이제 그걸 추론해서 풀라는 건데 요 정도는 이 그래프 낚싯바늘로 암기하고 있자고요. 우리 이과잖아요. 낚싯바늘 어디 있냐? 부피니까 낚싯바늘 어디 있어요? 낚싯바늘 찾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 있네. 1번. 답 1번.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낚싯바늘 해놓은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낚싯바늘을 외우는 겁니다. 요거 낚싯바늘. 낚싯바늘. 근데 이제 뭐가 이제 요거 또 어떤 능력도 필요하냐면 사실 이건 물이잖아요. 물. 물이 아닐 때도 이제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료를 주면서 그럴 때는 우리가 풀어야 되죠. 풀어야 되니까 이거 풀이 방법은 그래도 한번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외운 문제는 그냥 1초 컷입니다. 1초 컷 사실. 그냥 낚싯바늘 보고 그러니까 부피 보고 낚싯바늘 한 다음에 요거 1번 찍으면은 이거 3초 컷이에요. 3초 컷. 이거 문제 뭐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물이라고 나오면. 근데 다른 물질일 수 있잖아요. A 뭐 B A 고체 A 액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여긴 다 이제 밀도로 줬죠. 그러니까 밀도로 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반비례니까. 우리 그러면 그냥 바꾸고 풀어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풀자고요. 그럼 0도씨에서 증가하는 거 찾으면 증가하죠. 감소하니까 틀리고 0에서 4도씨 감소하는 거 감소하죠. 증가하니까 틀리고 그러니까 끝났네요. 1번이요. 그러고 그걸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약에 물이 아닌 다른 게 나와도 이렇게 풀면 돼요. 밀도인지 체크하고 부피니까 반대로 해야 되겠네. 증가, 감소, 증가. 실수하지 마세요. 밀도, 부피, 반비례 잘 바꿔서 푸세요. 그림 가는 20도씨에서 x와 y 담긴 게 달라요. 지금 전공 용계 놓고 평형에 도달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더 기체의 그 압력이 높아요? 증기압 y
y 증기압이 지금 x 증기압 더하기 수은 h 미리미리 hg 그냥 같은 거죠. 여기 위에 있네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y의 증기압이 더 크다는 건 y의 증기압이 더 크다는 건 인력은 x 분자가 y 분자보다 더 크다는 거고, 인력이 x 분자가 더 크다는 것은 여기 증기압 온도 곡선에서 더 어느 쪽에 있다, 더 아래쪽에 있다. 그러니까 니은은 x, 기역은 y다. 이렇게까지 풀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도 20도씨 줬으니까 증기압 B 요거 이렇게 줬죠. 그러면 이게 공식으로 이렇게 이걸 대입만 하면 되죠. x가 b라고 했으니까 b 플러스 h는 a라는 식이 성립을 하겠다. 그러면 h는 a 마이너스 b라는 게 성립을 하고, 요거는 니은의 보기에 있다. 니은 정답. 분자 사이 인력은 x가 y보다 크다. y가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20도씨에서 a 미리미리 hg에서 x는 안정한 상태는 뭐예요? 기체이다. 지금 제가 y를 보고 있었는데 x 20도씨 a 어디에요? 그럼 20도씨 a면 여기죠. 여기 x의 안정한 상은 기체이다. x 그래프 기준 x 여기 있죠? 그래프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죠? 기체 아니고 액체다. 위에 있으면 액체다. 그래서 답은 니은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 답을 잘 체크해놔야죠. 이따가 다 메일 거니까 2번 1번 잠시만 답을 잘 다시 체크하고 여기 이제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A에서 C의 분자량에 따른 기준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무극성 분자는 두 가지다. 무극성 분자가 두 가지래요. 그럼 극성 분자는 뭐 한 가지란 소리죠. 기준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거. 기준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게 극성 분자일 가능성이 크니까 얘가 극성. 그리고 이 두 친구가 부극성. 분자량이 가장 낮으면서도 기준 끓는 점이 높으니까 A가 극성이겠네요. A는 극성. 분류를 때리고 가죠. BC는 무극성. 이렇게 되고, 심지어 기준 끓는 점이 얘는 뭐예요? 0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그냥 상온에서 그냥 기체로 존재한다는 거죠. 기체. 그러면 인력을 비교하면 A보다 C보다 B 이렇게 되겠네요. 인력이.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억 이제 문제 보기 볼게요. 이제 A의 쌍극장 모멘트는 0이다. 아니요. A는 극성이라고 했잖아요. A는 극성이라고요. 분자량이 제일 작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제일 높다고요. 그러니까 쌍극장 모멘트 0 아닌 거 아니고, 기억 지우고, 니은 분자 사이 인력은 여기 했죠? 맞고, T에서의 증기압력은 B가 A보다 뭐예요? B가 A보다 크다. 증기압력 그래프 그리면 되죠. 인력이 센 게 아래에 깔려야 돼요. A, C, B 증기압력 곡선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T도에서
T도라고 가정을 하고 T도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를 이제 1atm이라고 보면 1atm 끓는 점이 T도보다 높아야 되고 C는 T랑 거의 유사해야 되니까 거의 유사하면서 C가 살짝 크니까 요쯤이 이제 T도가 되겠네요. T도가 될 거고 그러면 T도에서의 증기압력은 그래프 읽으면 되죠. 그냥 증기압력은 이렇게 되고 A 증기압력은 여기가 될 거고 B의 증기압력은 쭉 올라가서 여기가 될 거니까 여기가 될 수 있으니까 높은 거죠. 일단 훨씬 그냥 대충 그렸기 때문에 뭐 1atm보다 높다 작다 말은 할 수 이미 0도씨 이하에서 기준 끓는 점 1atm을 아예 넘어버리기 때문에 0도씨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가 이제 기준 끓는 점이라고 B의 기준 끓는 점이라고 했을 때 B는 사실상 뭐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0보다 아래 구간 영하에서 1atm을 지나는 요런 곡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요 디귿의 보기를 좀 그냥 좀 바꿔보면 증기압력 B T도에서 B의 증기압력이 1atm보다 크고 A의 증기압력이 1atm보다 작다. 요게 맞냐? 라고도 이렇게 보기를 바꿀 수 있겠죠. 이 얘기를 이 사이에 1atm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1atm을 넣어버려요. 갑자기. 그러면 뭐지? 1atm이 맞아? 근데 그림을 그리면 T도보다 이 온도가 기준권력이 높기 때문에 이제 요런 지금 그래프는 요 T도 요 기준권력 점 TA 요게 성립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증기압 T도에서의 증기압은 1atm보다는 작게 되고 이 0도씨 이 P 증기압에서의 이 영하에서의 1atm이 만족했기 때문에 쭉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T도에서는 무조건 1atm보다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지만 이것도 맞아요. 요거 맞는 설명이지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해서 이렇게까지 보기를 확장시킬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디은 디귿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문제만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소통하자고요. 같이 소통하면서 문제를 더 어렵게 약간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예요. 문제를 더 내는 사람 입장에서 나 문제 요거 요렇게 지금 요거 자료 이렇게 줬는데 내가 물어볼 거야 문제를. 근데 어떻게 문제를 낼까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문제 내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를 내면 아마 문제를 내신 분은 처음부터 이 그림을 상상했을 거라고요. 이 그림을 깔끔하게 그려보면 온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압력이 있고 여기 기준점 0도를 잡았을 거고 그리고 T도를 잡았겠죠. 왜냐면 조건에서 이제 T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끓는 점 각각의 마다의 끓는 점을 이제 줬겠죠. 그런데 끓는 점 C는 T보다 살짝 크니까 여기 1atm이라고 주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이제 그리면 여기가
액체의 그런 이제 상평형 그림에서 증기압 온도 곡선이 되는 거고, A는 얘보다 더 기준 끓는 점이 높으니까 A는 뭐 요런 상태를 그릴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네. 그래서 여기가 TA라고 하고 TC라고 하면 TA, TC 이렇게 되는 거고, B는 영하니까 얘 TB라고 하면 0도보다 아래 TB에서 1atm을 만족하는 증기압을 유지해야 되니까 요런 걸 요렇게 기준을 잡고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한참 위에 뭐 지금 너무 위에 그래서 안 보이는데 B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 이게 계속 쭉 이어진다면 이 T 기준점에서 온도 T 기준점에서 대소를 체크할 때 이 1atm 기준으로 A와 C는 1atm보다 지금 낮은 거고, 그리고 B는 1atm보다 높은 거죠. 그럼 결국에 보기를 구성할 때 T 조건에서 T도에서 증기압력이 B 1atm PC PA 요게 만족하느냐 라고 물으면 만족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려면 요 그림을 떠올려야 하고,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분명히 요 그림을 이미 알고 이렇게 보기도 출제할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 중간은 없애자. 중간은 없애고 깔끔하게 마지막과 처음, 여기 맨 위에 있는 것과 맨 마지막 얘만 물어본 거죠. 왜냐, 이 사이는 사실 이거를 알면 이걸 아는 친구들은 이 사이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 사이를 생략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진짜 뜬금포로 진짜 어이없이 리을의 보기가 1atm보다 PC가 T도에서 1atm보다 PC가 작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작다고 해야죠. 작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맞는 보기 1atm이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조합해서, 아니면은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증기압력 PB가 PC보다 크냐 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 이것도 이제 맞는 보기. 왜냐면 요 결과가 요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걸 뽑았어도 보기를 만드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 내시는 분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읽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끝마칠게요. 그리고 탐구활동, 또 탐구를 열심히 하는데 탐구활동을 열심히 하고, 수소, 염소, 염화수소, 기준 끓는 점과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조사했다. 쌍극자 모멘트가 0이죠. 얘네 두 친구는 같은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0이니까 이렇게 다 줬네요. 이거 뭐 A, B, C로 줄 줄 알았는데 다 줬어요. 사실 이거 안 줘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안 줘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걸 안 줘도 A, B, C로 해도 일단 쌍극자 모멘트 0이니까 얘네 둘은 무조건 수소 아니면 염소, 이거 기체일 텐데 분자량이 염소가 훨씬 크니까 끓는 점은 당연히 얘가 더 높겠다. 그래서 여기 Cl2 여기 H2 나오면 나머지 하나 염화수소 여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안 줘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근데 문제 줬으니까 그냥 말게요. 그리고 하나 특이한 게 지금 기준 끓는 점이 누가 가장 커요? 요 염소가 가장 커요. 그럼 그래프를 지금 또 생각해야죠.
딱딱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딱 이렇게 딱딱딱 하면 기준 끌린 점 봤을 때 기준 끌린 점이 가장 큰 거 CL2 HCl 그 다음에 H2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의 각각의 온도는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252.9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쌍근자 모멘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 끓는 점이 지금 무구성보다 없는 것보다 더 작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분자량의 분산력의 전자의 편극성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극성 결합이어도 쌍극자 모멘트가 극성 결합이어도 무극성이면서 분자량이 크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력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준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일수록 기준 끓는 점이 높은 물질 염소 기준 끓는 높은 물질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 쌍극자 모멘트는 얘가 큰데요. 그러니까 가설은 옳지 않다죠. 왜냐면 지금 이 가설이 오르려면 쌍극자 모멘트도 염소 기체가 커야 돼요. 이 방향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설은 옳지 않고 기억은 다 지우고 디귿은 다 맞으니까 니은만 체크하면 되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다 공부해야 되니까 CL2가 H2보다 기준 끓임이 높은 이유는 분산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분산력으로 설명할 수 있죠. CL은 엄청 전자 크고 분자도 크니까 더 편극 치우침이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CL2끼리의 상호작용도 더 클 수 있어서 기준권점이 높은 거고 CL2가 HCl보다 기준권점이 높은 이유는 수소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여기 CL2가 H2보다 기준권점이 높은 이유가 어떻게 수소결합으로 여기 수소결합이 없는데 CL2에 아예 수소가 없는데 어떻게 수소결합으로 설명이 돼요? 말이 안 되고 요거 수소결합이 아니라 분자량이 크다. 전자가 많다. 전자가 많으면 그 편극이 잘 돼서 편극할 수 있는 분포가 크기 때문에 기준권 랜점이 높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요건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 9번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9번은 그림은 T 온도에서 TK죠. TK에서 액체가 들어있는 용기에 실린더에 수소가 아니라 헬륨을 넣은 후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의 모습이다. RT는 4, 원자량은 4이며 높이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제 압력을 구해 볼까요? PV는 nRT 오랜만에 지금 이거 그러면 뭐예요? 기체 단원에서 배웠던 PV는 nRT랑 액체에서 배웠던 증기압력 요거 지금 복합해서 짬뽕해서 문제 된 거네요. P 얼마예요? 모르죠? P 모르고 부피 1리터 N 0.04g을 원자량 4로 나눈 거 RT 25 그러면 요거는 100분의 25 얘는 4분의 1 압력은 4분의 1 atm 그렇죠. 근데 요거를 미리미리 Hg로 곱하면 760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190mm Hg의 압력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뭐가요? 얘의 증기압이 X의 증기압이 190mm Hg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대기압이 있네요.
대기압은 뭐예요? 760. 그럼 760이면 190 증기압과 더하기 H 미리미리 Hg가 같아야 되니까, 그럼 H는 얼마가 나와요? 570이라는 숫자가 나오겠다. 그럼 H가 이 H 보기에 있겠죠. H가 190이 아니라 H는 570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요 기체 압력과 여기에 증기압 같고, 이거 더 H 더한 게 760이 돼야 되니까, 대기압, 여긴 대기압이죠. 돼야 되니까 얘는 190이 아니라 570이다. 외부 압력이 380일 때, X의 끓는 점은 TK보다 높다. 그럼 이 X의 상평도를 그려야겠죠? X의 지금 TK일 때 대기압이 얼마예요? 190이죠. 190이랑 이 T 온도, 요걸 지나는 그림을 하나 그려주고, 외부 압력이 380이면 외부 압력이 380, 요거 380일 때 이 액체의 끓는 점은 TK보다 높다. 380 외부 압력을 맞추는 X를 만족해야 되려면 여기의 온도이겠죠. 여기 온도. 이 온도가 지금 이 온도가 이 T 온도보다 어때요? 크죠? 끓는 점은 TK보다 높죠. 그렇죠. 그래프에서 확인하면 되죠. 그래프 그리면 되죠. 요거 다 준 거잖아요. TK 줬고 TK에서 190 줬고, 그럼 이 증기압력 곡선,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 곡선 그리고, 그럼 380 문제 보기에서 줬으니까 이것대로 위로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는 온도 그리면 얘가 T보다 크잖아요. 이게 눈으로 보이니까, 가시적이니까 문제를 풀기 더 쉽다고요. 당신이 푼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기억 틀리고 니은 맞고, 뻘짓한 거네요. 니은 어차피 맞네요. 뻘짓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기억이 틀리면 무조건 니은은 맞으니까 디귿을 바로 보긴 할 거예요, 시험에서. 근데 공부할 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다 푸셔야죠. XL의 온도 변화를 시켜 H가 0이 되었을 때, 이게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온도를 어디까지 올려요? 온도를 쭉 올려서 760 대기압과 같아지는 때까지 올린다는 거죠. 이렇게 쭉 올려서 여기 올려가지고 끓는 점, 온도 변화시켜 T가 0이 되었을 때 실린더 속의 부피는 얼마가 되냐? 4분의 1리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도를 어디만 변화시킨 거예요? 여기만 변화시킨 거예요. 지금 온도는 여기만 변화시킨 거고, 여기는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온도를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 온도가 변하지 않았고, 여기 지금 R은 기체 상태 똑같고, 여기 N은 기체의 양이 변해 안 변해요? 빠져나가는 거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잖아요. 이게 안 변하고, 여기는 다 안 변해요. 그러면 압력이 지금 요 압력이 몇 배가 됐어요? 압력이 190에서 760, 4배가 됐죠. 4배, 압력 4배. 압력이 4배가 되면 부피는 얼마가 돼야 돼요? 4분의 1이 돼야죠. 그래야지 이제 오른쪽이 변하지 않았을 때 일정하니까. 그럼 요게 1리터에서 4분의 1리터. 정답. 답은 4번. 이렇게 풀면 되죠.
표는 A에서 C까지의 온도와 증기압력에 대한 자료를 준 거다. 기준 끓는 점은 A가 더 크다. 그러면 머리에 바로 그려져야 돼요. 바로. 어떻게? 두 개 A, C 주고 여기가 A, 여기가 C, 기준 끓는 점. 이렇게 1atm 기준 끓는 점 A가 더 크다. 이렇게 A가 온도가 더 크다. 온도와 증기압력에 대한 자료를 준 거래요. 어차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증기압이 같죠. 증기압을 같이 놓았는데 온도가 어때요? A가 더 작아요. 그럼 B는 어때요? B가 더 인력이 큰 거예요. B가 인력이 더. 그럼 B가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림을 지금 상당히 잘못 그렸는데 여기 좀 구석에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겠죠. 왜냐면은 증기압이 뭐 여기가 이제 200이라고 할 때 여기가 200이라고 할 때 B가 더 온도가 크니까 B가 지금 더 온도가 크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만나는 200일 때 여기 만나는 두 지점을 비교했을 때 B가 더 크니까 B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요. A 오른쪽에. 그래서 요걸로 AC 기준 잡고 요걸로 AB 기준 잡아서 CAB 기준 잡으면 지금 X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다 지운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분자 사이의 인력은 B가 A보다 크다. 맞죠 이거? 왜냐?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을수록 인력이 큰 거예요. 같은 온도일 때 인력이 인력이 아니라 그 증기압이 더 작잖아요. 같은 온도일 때 더 안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A가 더 인력이 크다. 인력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를 보면 X는 20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비교를 해보면 증기압 200에서 증기압 200 이 그림 증기압 200 보세요. 200 보세요. 200에서 온도를 비교해 보면 온도를 비교하면 C는 어디에 있어요? 온도가 80?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죠, 지금. 말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증기압이 만약에 여기 200을 넣어요. 200을 넣으면 온도가 80이 아니라 뭐보다 작아야 돼요? A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80이 아니라 여기가 40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 X에 200을 넣으면 맞잖아요. 이 200을 넣은 선을 그어 봤을 때 TB가 여기 지금 요 TB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TA 여기 TC 이렇게 돼야 되는 말이에요. 그쵸? 얘가 1등, 얘가 제일 높고 얘가 제일 그다음에 작고 그다음에 얘가 제일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3등. 근데 얘가 지금 제일 높죠? 지금 얘가 80이란 말이에요. 온도가 80. 다 지우면 안 되는데. 네, 얘가 80이란 말이에요. 80 온도가. 그럼 80으로 가보죠. TC가 지금 80으로 가서 TC를 80으로 올리면 80으로 올렸다는 게 지금 여기보다도 지금 높은 거죠. B보다도 높은 거죠. 그럼 여기라고 가져가면 지금 증기압이 200보다 어때요? 커야죠. 맞죠? 맞는 부분이죠. 200보다 커야 돼요. 200보다 훨씬 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 왜 문제를 이렇게 내셨나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결국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 처음에 자료가 이렇게 돼 있었을 수도 있어요. 200라고 이렇게 20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료가 그래야지 이제 여기 200 기준에
TB, TA, TC 이런 순서잖아요. TB, TA, TC 이 순서대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주면 너무 그냥 문제 다 주고 뭔가 뭐지 좀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너 이 그래프 그릴 줄 알아? 그릴 줄 알면 뭐 여기 80으로 바꿔도 네가 80으로 바꿔도 여기 60보다 큰데 여기가 60보다 크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보다 60보다 크니까 여기를 쭉 올리겠지 네가. 그러면 당연히 200보다 훨씬 크겠지. 그럼 너가 여기 x 200보다 큰 거 네가 찾아내. 네, 찾았습니다 교수님. 음, 찾았죠. 그럼 기억 맞고 니은 맞고 이거 안정원상 찾는 거니까 위아래 위 액체 아래 기체 찾으면 되죠. 200의 40도 기준, 200의 40도 기준이니까 동그라미 쳐요. 200의 40, 200의 40도는 A 여기죠. 200의 40 A 있는데 A 있는 데에서 C 어디 있어요? C 상태 증기학 곡선. C는 아까 증기학 곡선 이거랬죠? 이거보다 지금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이거보다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으면 뭐랬어요? 기체다. 5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미 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 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테스트하는 거죠. 야, 너 얼마큼 그릴 줄 알아? 너 얼마큼 분석할 수 있어? 너 얼마나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기체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고체가 나오니까. 고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딱 보고 문제를 처음 읽어요. 철이면 딱딱하죠. 금속이네. 그냥 금속 써놔요. 그냥 금속. 서로 다른 결정 구조에 대한 자료다. 그 철은 서로 다른 결정을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것도 또 알 수 있죠. 가와 나의 단위 세포는 각각 한 변의 길이가 x1, x2. 이거 한 변의 그 길이도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에는 지금 중심이 하나 있고 단위 세포의 중심 하나 있고 그 꼭지점에 한 개씩 있으니까 단위 세포당 두 개가 있는 거고, 여긴 각 면에 중심이 하나씩 있고 모서리에 하나씩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6개, 8분의 1 곱하기 8개 해서 4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간은 체심 입방 구조가 되는 거고 나는 면심 입방 구조가 되는 건데, 철은 체심도 되고 면심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은 체심이다. 기억 맞죠? 기억 맞으니까 2, 4번 지우고 BA. 요거 BA를 들어갔을 때 BA를 이제 어떻게 이제 푸냐? 단위 세포의 질량 얘 2개 있고 얘 4개 있다니까요. 그럼 여기 A 2개, B 4개. 니은도 맞죠? 철의 원자량은 6 곱하기 10의 23승 곱하기 A다. 아보가드로 수 여기 이제 나오는데 아보가드로 수. 그러니까 탄소 입자 탄소 한 개. 그러니까 탄소 한 개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그거에 이제 원자량이 되는데, 탄소는 12 탄소 원자량이 12g 퍼 이제 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몰수가 6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되는 거였고, 얘 개수를 곱해 주면 탄소 입자가 이만큼 있으면 12g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워져서.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이제 풀어보면 철이 이제 철 원자량이 있고 철 원자량 곱하기 6 곱하기 10의 23승이 있으면 이제 철의 그 그람수가 나오겠죠. 1몰에 대한 질량이 나오겠죠. 1몰에 대한 질량. 근데 지금 보면 단위 세포당 질량이 A예요.
A. 근데 이 A는 철 몇 개의 원자량, 철 몇 개의 질량이에요? 철 두 개의 질량이죠. 철 두 개의 질량. 그러니까 지금 A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하면 이게 철의 원자량이 아니라 이 네모가 철의 철 두 개의 원자량이 된다고요. 철 두 개의 원자량.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철의 원자량을 구하고 싶으면 이 전체에 나누기 2를 해줘야 되죠. 여기 나누기 2. 얘 나누기 2. 그러니까 이 전체에 나누기 2. 그러니까 답은 3 곱하기 10의 23승 곱하기 A가 나오겠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디귿 틀렸다. 답은 3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x1이 안 쓰였다는 거예요. x2가 x1과 x2가 안 쓰였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네요. 그게 좀 아쉽고 채심 이거 2 곱하기 4 원자량 두 개 있는 거니까 원래 이게 여기에 자체적으로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질량을 나누기 2에서 나누기 2한 거에 아보가드로 수 곱한 게 원자량이다. 이렇게 풀어야죠. 그래서 근데 x1, x2로 풀만한 보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아쉬웠다. 근데 이거 왜 줬는지 그냥 편집상 편집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표는 A에서 C 단위세포 X, W, X, Y, Z면에 대한 자료이다. 결정구조는 각각 단순입방, 면심입방, 채심입방 중 하나이고 한 변의 길이가 A에서 C인 정육면체는 결정구조가 모두 다르다. 결정구조가 모두 다르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 결국에 채심, 면심 단순에서 앞에서는 그런 설명 같은 걸 안 했어요. 이 단위세포의 길이에 대한 그 각각의 그 원자가 차지하고 있는 이 반지름 R에 대한 관계식을 이제 안 했는데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앞에서도 안 했고 여기서 문제가 나왔고 그럼 인간 강사분님들이 분명히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빼곡하게 결국엔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이 단위 세포에 이 면심, 채심, 단순, 입방 구조를 이룰 때 빼곡하게 차 있어야 된다. 다 이렇게 꽉꽉 차 있어야 된다.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럼 지금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렇게 이렇게 단순 입방 8개가 있는 거를 그려봤을 때 얘네들이 꽉꽉 차려면 얘네 지금 모서리에 있는 것끼리 만나야겠죠. 만나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꽉꽉 차 있으려면 중앙에 없고 면에도 없으려면 그럼 요게 이제 단순 입방 구조를 나타내는 거고 이 한 변의 단위세포 길이를 A라고 두면 이 반지름은 2분의 A라는 관계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면심 입방이라고 하면 이 면 중심에 하나 있겠죠. 이렇게 면심 입방이라고 하면 면심은 중앙에 하나가 있어야 되고 중앙에 하나가 있다면 이 사이드 모서리에 있는 이
결정 8분의 1 그 친구들은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그럼 이때 관계식은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이 대각선의 길이 여기가 R이면 여기는 이제 2R이니까 2R이 되고 여기도 R이 되겠죠. 그럼 관계식을 한번 써보면 여기 대각선의 길이 4R은 뭐예요? AA. 대각선은 루트 2A 1대1대 루트 2 공식에 의해서, 뭐 피타고라스 다 알죠. 중학생도 아니까 초등학생도 아니까 요거는 이렇게 관계식이 성립되고, 루트 2로 다 나누면 4로 나눠줘도 되고, 아니 A에 대한 관계식으로만 펼게요. 단위세포 A로 다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A로 생각하면 A는 2R 이렇게 되는 거고, A는 루트 2로 나눠주면 2 루트 2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면심이니까 채심은 입체로 봐야 되는데, 여기 중앙에 있는 거예요. 여기 중앙. 이 중앙은 이 정육면체의 이 대각선의 길이, 이 대각선에서 다 원이 만나고 있어야 돼요. 대각선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좀 이게 좀 복잡하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대각선에서 만나고 있어야 된다. 요 정도 아시고, 이 대각선의 길이는 뭐예요? 결국에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 대각선의 길이는 이 대각선의 길이는 요거 이제 단면을 자르면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단면을 이렇게 잘라야 돼요. 단면을 이렇게 정육면체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싹 자르면 이 대각선이 아까 루트 2A가 될 거고, 여기가 그냥 정육면체의 한 변이니까 A가 될 거고,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 대각선은 다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루트 3A가 될 거고, 이 루트 3A가 아까 이 원 R, 2R, R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4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심 입방 구조에서는 지금 A와 R의 관계에서는 채심 입방은 A는 루트 3, 4R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관계식을 쓰긴 하는데, 이런 관계식을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제가 몰라요. 왜냐면 지금 앞에 지금 이 길이 단위식이 안 나왔죠. 한 변의 세포의 단위 세포의 한 변의 길이에 대한 반지름, 그 금속 구조에 그게 관계식이 안 났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뭔가 그냥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게요. 이 정도 설명하면 됐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설명을 이제 잘 모르겠으면 그냥 구글에다가 뭐 그 채심 입방, 면심 입방, 단순 입방 쳐보세요. 아니면 인강책 봐가지고 거기서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인강책에 그림 이쁘게 해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님이 잘 그려줬을 거예요. 이거 제가 봐도 너무 죄송할 수준의 그림 영역이어서, 어쨌든 단위 관계식은 단순에선 요거, 면심에선 요거, 채심에선 요겁니다. 관계식이.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A는 이 단순 입방이다. 아니죠.
얘가 단순이죠. 그리고 얘가 채심이겠죠. 왜냐면 면에 없으니까. 그럼 얘가 면심일 텐데 면심은 아까 어디 있었어요? 얘가 면심이었잖아요. 얘가 면심. 그럼 기억은 얘. 딕은 맞고 A는 채심이니까 틀리고 B에 포함된 원자수 단수이니까 한 개 맞고. 그래서 답은 5번. 이거 길이를 괜히 설명한 것도 있네요. 왜냐면 그걸 물어본 게 아니네요. 근데 일단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한 거니까 뭐 알고 알아두고 계시고 싶은 분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다음은 금속 A와 B의 결정의 단위 세포에 관한 자료다. 딱 보고 이제 알아야 되죠. 얘 면, 얘 채, 심, 길이가 A, B 이렇게 줬네요. 이렇게 줬고 원자량의 B는 A, B는 X 대 15. 단위 세포의 질량 B는 28 대 15 이렇게 줬어요. 근데 여기 지금 4개가 있고 여기는 지금 2개가 있죠. 원자량 B가 지금 15, 15로 기준으로 같은데 지금 질량 B가 지금 15, 28, 15x니까 얘가 2대 4잖아요. 질량 B가. 근데 2대 4랑을 2대 4랑을 주면 요거 얘 질량 B 얘 28이 4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A 금속에서 요거 한 A 분자가 28을 4로 나눈 거랑 한 개의 이제 B 원자가 15를 2로 나눈 거랑 이제 같다는 거죠. 결국에는 질량비가. 그렇죠. 질량이. 그럼 이제 원자량 B는 이미 나왔죠. 원자량 B는 요거 7이고 얘 7.5 대 2니까 7.5니까 이게 원자량 B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이게 원자량 B가 되는 거고 이게 X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곱하기 2를 해서 14 대 15가 이제 원자량 B가 될 테니까 요거 14죠. X는 14. D는 맞죠. A의 구조는 면심 맞죠. 기억. 그럼 이제 답은 3번이 5번이고 B의 단위세포에 포함된 원자수는 2다. 2개 맞죠. 답은 5번. 이렇게 해서 푸네요. 제가 봤을 때 이런 B 자꾸 나오는 건 이 모양이나 이런 자료를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서 가져오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제거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는 것 같다. 이 질량비랑 원자량비는 이 면심인지 채심인지에 따라서 개수로 해가지고 질량비를 구하고 원자량비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고체는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고체 그 길이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오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 요 부분을 괜히 뭐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문제 안 나오면 그냥 기억해서 잊으세요. 14번 그림은 티도에서 진공 잘 체크하세요. 충분한 시간. 그럼 여기 지금 기체가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액체가 있는데 얘는 뭐예요? 얘는 지금 액체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 봐도 어떤 친구의 인력이 더 세다? 얘 인력이 세다. 그러니까 지금 A가 이렇게 B는 이렇게 A가 B보다 인력이 세다. 그리고 B의 지금 증기압이 지금 온도는 같을 테니까 지금 B의 증기압 B 플러스
h가 뭐랑 같아요? PA랑 같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약간 뭔가 모순이 있네요. 지금 모순이 있죠. 봐봐요. 지금 일, 어 액체를 넣었어요. 액체를 넣고 액체를 넣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자료만 해석했을 때 얘 증기압력, 얘 압력, 얘 압력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기체, 요 기체하고 수은 기둥하고 이 A의 증기압력을 했더니 요런 식의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결국에 여기 압력 PB, P의 압력, 그 다음에 여기 수은 기둥 한 개, 얘의 증기압력으로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증기압력은 B가 더 크단 말이죠. B가 PA보다 항상 큰데 H를 더한 게 같다? 이게 모순이에요 지금. 이거 잠깐 모순이다. 그럼 뭐가 틀렸냐? 뭐가 틀렸을까요? 뭐가 틀렸잖아요. 어쨌든 지금 뭐가 틀렸을까요? 요 그림이 이 그림이 틀린 거죠. 이 그림이 틀린 거죠. 왜냐면 지금 B는 다 날아가서 여기 물이 없잖아요. 여기 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뭐 증기압 증기압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물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 기체가 있을 때 지금 여기가 뭐 45도에서의 물이 있고 기체가 있을 때 이때의 증기압력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여기 기체만 있으면 여기 성립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죠. 지금 모순이 생긴 거죠. 여기서 이 그래프인 줄 알고 왔더니 PB가 PA보다 항상 크다며. 근데 H를 더했는데 어떻게 같아져? 그러면 PAB가 PA보다 작다는 소리인데 말이 안 되는데 서로. 그래서 지금 더 정확한 자료가 뭐냐면 더 정확한 게 아니라 더 맞는 말이 뭐냐면 결국에 PA 증기압은 PB 플러스 H 미리미리 H가 맞다. 이게 더 맞는 말이다. 여기 기체 있고 수은 높이가 A의 증기압과 맞다. 여기는 이제 증기압이라 쓸 수 있죠. 물이 있으니까. 근데 이 증기압은 또 38을 더한 것과 대기압과 같다. 그럼 얘 PA 증기압은 38이라고 쓸 수 있죠. 38이라고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PB 플러스 H 미리미터가 38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 이렇게 걸로 해석한 걸로 문제를 풀면 AL의 기준 끓는 점은 T도보다 높다. 요거 T도에서의 A의 증기압 곡선을 그리면 지금 T도가 380이라는 거잖아요. 이러고 하자라는 거잖아요. 기준 끓는 점은 1atm이니까 기준 끓는 점 760에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 온도일 거니까 T도보다 높다. 기억 맞다. 니은 기억 없는 거 틀리다. T도에서 B의 증기압력은 A 38 H보다 작다. 이게 뭔 말인지 볼게요. 지금 38은 A죠. 그러니까 지금 PB는 38 HG냐 요보다 작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다 기체로 날아간 거예요. 이 T 도일 때. 그렇죠. T 도일 때 다 기체로 날아갔으니까 안정한 상태가 기체라는 거예요. 안정한 상태가 기체. 그럼 안정한 상태가 기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표현해야 되죠. 왜냐면 T도일 때
안정한 상태가 기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압력이 T도일 때 요 PB의 압력이 더 높죠. 더 높아야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요. 보세요. 이렇게 지금 낮게 가정해서 그려볼게요. 낮게 이게 만약에 이거 지금 B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B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B를 그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T도일 때 38 ATM 38 ATM에서 38 마이너스 H 여기 가 있겠죠. 여기 가 있겠죠. 여기 있죠. 여기서 액체가 있다고. 액체 그러니까 다 기체로 가버렸어야 돼요. 이미 다 기체로 가야 돼요. 충분한 시간에 다 기체로 변해야 돼요. 다 기체로. 그러니까 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이제 여기 요 압력이 PB일 텐데 요거 이제 PB일 텐데 PB가 여기 있죠. PB가 여기일 텐데 이 T도에서 PB가 여기라면 이 상태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 증기압 곡선은 당연히 이 위에 있어야 되죠. 이 위에. 그래서 T도일 때 PB의 증기압 압력은 P 38-H보다 어때요? 작다? 아니요, 작으면 안 된다니까요. 작으면 이 아래가 있잖아요. 여기보다 증기압곡선이 여기다 작으면 액체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액체가 위에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얘보다 커야 된다고요. 얘보다 커야 된다고요. 얘보다 커야지. 여기서 기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각각 넣은 다음에 얘는 다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이 얘보다 그리고 이거 문제 조건을 좀 같은 용량을 넣어줬다. 뭐 그렇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있었으면 뭐 여기 지금 여기 이 더 커야 되니까 더 위에 있어야 아래 있고 기체가 되니까 다 기체로 바뀌니까 안정상의 기체로 바뀌니까 그쵸? 그렇게 돼서 결국엔 작은 게 아니라 커야 된다고요. 커다. 그래서 니은은 틀리다. 가에서 T도에 A를 추가하면 가에서 T도시에 A를 추가하면 H는 줄어든다. A를 추가해도 A를 추가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압력은 그대로죠. 압력은 바뀌지가 않죠. A를 추가해서 많아졌어요. 많아지면 당연히 뭐 이렇게 증발하고 응축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온도가 똑같은 상태에서는 이 친구의 증기압은 38인 거예요. 그럼 38이니까 38은 안 변하니까 줄어든다? 아니, 일정하다. 그래서 답은 1번. 14번은 좀 약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었네요. 요 부분이나 자가진다랑
요 줄어든다 이 부분이 낚시 당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3점 풀이는 마치고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한번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럼 하면 답을 다시 적고 답을 적은 다음에 채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틀린 거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이야기도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니까 답을 적을게요. 4번, 3번, 3번, 5번 1번, 2번, 4번, 2번 4번, 5번, 3번, 5번 5번, 1번 이렇게 되네요. 이제 3점짜리 4, 3, 3, 5 4, 3, 3, 5 1, 2, 4, 2 1, 2, 4, 2 그 다음에 4, 5, 3, 5 4, 5, 3, 5 5, 1 다 맞았고 아까 좀 그 뭐야 마지막 문제 요건 다 말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말로 나와 있잖아요. 네, 말로 나와 있으니까 그림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여기에 막 말로 설명했죠. 액체의 양이 아니라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그리고 아까 따라서 T도에서의 증기압력은 요거 이거나 뭐 요거보다 크다. 근데 여기 해설에서도 지금 이거나 이거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좀 애매하네요. 모두 기화했잖아요. 모두 기화했으면 모두 기화했으면 이 증기압 평형 곡선 그래프 이제 이 위에 있으면 액체가 고체 서로 공존이 가능하단 말이죠. 공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림에 표시해 줬어야죠, 사실. 이거나라고 할 거면 네. 그럼 저는 약간 요걸 원합니다. 저는 크다. 왜냐면 다 증발했잖아요. 다 증발했으니까 어, 기체가 안정한 상태니까 아래에 있어야 되지 않냐. 요게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Hg. 그러니까 증기압 곡선이 얘보다 더 위에 있어야지 여기 기체 맞지 않냐. 요렇게 이 논리로 생각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 논리로 크다 해서 작다는 틀렸다 이렇게 푸는 게 뭐 얘이기 때문에 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답을 찾는 것보다 문제를 뭐 풀어서 맞추신 분들은 보통 기체만 있기 때문에 이 증기압 곡선보다 어디 있다? 아래 있다. 아래 있을 거다. 아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얘보다 크다라고 해서 작은 건 틀렸다라고 해서 맞추신 분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아까 좀 마지막 14번 띠집했던 것까지 체크를 다 했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3점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왔던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용액에 대해서 나오네요. 용액에 대해서 나오니까 다음 시간은 이제 기체, 액체, 고체 우리 했던 거 한번 이제 다 1단원, 2단원 복습을 하고 요거 했던 거 복습을 한 번씩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용액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점 문제를 풀이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부는 다 힘듭니다. 공부는 다 힘드니까 너무 지치거나 그러실 때 한 번씩 리프레시나 환기 한번 하시고 우리 모두 다 실수하지 말고 아는 거 더 철저하게 알아가지고 더 깔끔하게 더 좋은
100점 맞는 이렇게 시험에서 100점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아요.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답답하시면 1.5배속으로 듣거나 2배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릴게요.